안녕하세요, 콜럼볼입니다. 부잣집에 취업한 아그네스 그레이. 그녀는 가난한 집안의 출신인데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되죠. 이 시대 가정교사의 위치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인도 아닌 중간에 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네스 그레이는 그 부잣집의 자제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뭐 이를테면 재벌집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그런데 말은 지지리도 듣지 않고 선생을 선생으로 대우하기보다는 하인처럼 취급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그런 아이들의 방종함을 부모가 감싸고 돈다는 것이죠. 애들이 막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선생을 모욕하고 막 그러는데도 오히려 부모는 선생에게 그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치부합니다. 이러니 그 가운데 낀 가정교사는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아그네스 그레이가 그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은 그저 순진한 수준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폐악질을 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잔인하게 생명을 장난식으로 해서 죽인다든가 이런 짓을 서슴지 않죠. 그리고 부모도 자기의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자신의 아이들을 두둔하죠. 자연히 아그네스 그레이는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학부모와도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그네스 그레이가 접하는 세계는 자신이 거주하는 그 집 자체가 그녀의 모든 세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정교사의 위치는 따로 바깥으로 나가서 뭐 요즘처럼 활동을 한다거나 다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계속 만들지 못하는 아그네스 그레이는 일종의 상징적인 무인도에 고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마치 그 존재들은 아그네스 그레이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나아가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그네스 그레이는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열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점차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자기 내면으로 침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네스 그레이에게 현재 주어진 목표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를 둘러싼 이러한 상징적인 무인도에서 탈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모든 출구가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덜어 있는데요. 제가 활동하는 활동 반경은 정해져 있고 만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고착되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새로운 연결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의 또 보편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그네스처럼 자신을 적대시하는 외부 세계에 대하여 새로운 출구를 열지 않고 자기 안으로만 침잠하게 되면은 점점 내면으로 고립되는 형국만 가속화되게 되겠죠. 요컨대 어떻게 하면 이 고립된 세계에서 나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서 잃어버린 연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그네스 그레이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실마리는 새로 부임한 웨스턴이라는 목사님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웨스턴이 부임하기 전만 해도 이곳에 있던 목사님은 목사님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교구민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먼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웨스턴은 달랐습니다. 그는 교구민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아그네스 그레이는 웨스턴의 그런 모습을 우연히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그네스의 삶에 존재하지 않던 어떤 고귀함에 대한 희망이 그녀의 심중에 피어오르게 됩니다. 웨스턴의 등장은 이를테면 아그네스에게는 이렇게 다가온 것이죠. 그래, 세상에는 내가 가르치는 그 천방지축인 학생들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두둔하는 이기적인 부모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당연한 명제를 새삼 깨닫게 합니다. 사실 아그네스 역시 자기의 문제에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빠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녀 주변에도 훨씬 그녀보다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죠. 원래 이렇게 자기의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살짝 둘러볼 수 있는 눈 여유가 있다면은 자기의 문제가 조금은 덜어지고 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그네스는 웨스턴의 모습을 바라보며 새삼 세상에는 냉혹하고 무관심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것은 무인도에
홀로 있다고 느낀 아그네스에게 세상과의 연결성을 환기시켜주는 포인트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때 아그네스가 느낀 것은 아, 그래, 내 주변에도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 있구나 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애 감정에 나중에는 그렇게 흘러가긴 하지만 연애 감정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나만 혼자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과 나와 접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할까요? 세상에도 내가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역할 모델이 있을 수 있겠다. 따라서 나 혼자 방 안에 침잠해 있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어떤 것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원함의 감정이 드는 것이 연결성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립된 자기 세계에서의 탈출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웨스턴 목사와 말을 트고 나서 그 둘 사이는 이제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웨스턴 목사가 아그네스에게 인상 깊은 얘기를 하는데 웨스턴이 뭐라고 하냐면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어떤 외부의 고통에 굉장히 취약한 것 같지만 그 고통을 겪음으로써 마음의 근육은 점점 강해져서 어느새 그 고통에 저항할 수 있는 신체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손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배기면 그때 당시에는 아프지만은 점점 그 두께가 두꺼워져서 외부 자극에 더 견딜 수 있는 저항이 생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고통이 가해질수록 우리의 어떤 내면의 강함은 더 증대된다 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여기서 웨스턴의 존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웨스턴은 단지 여기서 어떤 짠하고 나타난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웨스턴의 속성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그는 일단 연결성을 찾고자 하는 아그네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역할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웨스턴은 아그네스에게 고통의 근육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해 얘기함으로써 고통받을수록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에피소드들을 지켜보면서 웨스턴이 상징하는 것은 어쩌면 문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신체적 혹은 물리적으로 아무리 통제되고 속박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상상력만큼은 구속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상상력이야말로 상징적인 무인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날개인 셈이죠. 웨스턴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마치 우리가 골방에서 어떤 이야기책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역할 모델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 문학책, 이야기책을 통해 상상의 나래를 펼침으로써 동서고금 어느 시점으로도 날아갈 수 있죠. 그리고 전혀 다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웨스턴이 고통의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역시 문학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종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울고 웃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접하면서 자신의 문제에서 조금은 탈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좀 더 거리를 둔 채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문학 혹은 이야기에서 일종의 고통의 근육을 키운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웨스턴의 등장은 이 소설상에서는 어떤 인물의 등장으로 묘사되지만 달리 보면은 어떤 고립된 한 존재가 새로운 이야기, 문학을 접하게 됨으로써 잃어버린 연결성을 회복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학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도 그런 것인데요. 문학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배경과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면서 저 자신의 갇혀있는 자아에서 조금이나마 탈피해서 새로운 환경에 저를 들이민다고 해야 될까요? 소설을 읽는 동안만큼은 최소한 그 장에 나를 밀어넣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나를 접속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의 언어가 대체로 그런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는 어떤 그런 행위라고 보이는데요. 다시 말하면 무관해 보이는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행위가 곧 상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문학의 언어인 비유라는 기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는 말 그대로 따로 놓고 보면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언어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비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것도 내 마음과 호수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문학의 기법인 비유인 것이죠. 그런 비유적 행위들, 세상의 사물을 모두 연결해주는 그런 것이 담긴 커다란 바다와도 같은 체계가 이야기, 즉 문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은 여러 가지 많은 문학이 있겠지만 저는 대체로 문학이라는 것은 세계를 설명해 준다기보다는 우리와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커다란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커다란 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원래는 나랑 되게 무관해 보였던 것과 연결 혹은 일체화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나 혼자 이 세상에 이 우주에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원래는 되게 굉장히 나랑 상관없어 보였던 것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어떠한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오는 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그네스처럼 주변과 모두 고립되고 단절된 상황이라면 우리는 두렵고 이 주변의 세계가 나에게 모두 공포의 대상으로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와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해석된다면 그것은 나와 굉장히 친숙하고 반가운 존재로도 인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런 것이 표현된 가장 큰 이야기 체계가 바로 신화겠죠. 지금 내리는 비나 어떤 태양, 구름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것들은 이야기화를 통해서 나와 연관성이 있는 존재로 재창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은 친숙하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는 주변의 모든 세계를 관심 있는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나의 세계는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좀 더 나아가서는 세계 혹은 우주로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인도 얘기를 처음에 해서 그런지 무인도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캐스트어웨이라는 무인도 관련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요. 가장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가장 곤란했던 일은 말 상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체적인 것을 해결해 줄 뿐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인도에 홀로 고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결성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찾았던 것이 그 윌슨이라는 배구공이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배구공에 피가 묻는데 그 피가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그려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배구공에 윌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 윌슨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어려웠던 그 무인도 생활을 버텨내게 됩니다. 이것이 주는 그 상징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기본적인 생존의 여건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나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인식이 고착되면은 아마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려고 하는 보편적인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톰 행크스에게 그 무인도에서의 연결성은 바로 윌슨이라는 배구공으로 형상화되었고 마찬가지로 아그네스 그레이에게 윌슨과 같은 세상과 연결되는 지점은 웨스턴 목사라는 사람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모두 이야기라는 거대한 연결성, 문학은 무관해 보이는 것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커다란 힘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문학의 힘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다고 느껴질 때마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기술, 언어의 소중한 도구, 조난된 무인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소중한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언어적 도구를 우리는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도 문학 리뷰를 하면서 그 연결성을 조금씩 더 체감하고 있는데요. 앞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나라는 어떤 작은 장에서 나와서 더 큰 세계로 마치 타임워프를 하는 듯한 그런 것, 그 신비한 도구가 어디 무슨 초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있다는 것. 그 언어는 바로 문학적 언어, 은유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